자, 이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조선인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,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굉장히 삶이 어렵게 살고 있다.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한 번 바쳤던 분들이니까 후세한테 뭐 남길 수가 없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렵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. 그래서 나라에서 보살펴주고 우리도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,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못 했겠어요. 아, 내가 지금 여기 독립운동에 나서면 우리 집안은 다 말아먹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무지 힘들었고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죠. 자, 이봉창 의사도 아마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건 참 어려웠을 겁니다. 또 심리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고요. 자, 그 심리적인 갈등이 여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한때 일본인 행세,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자각을 확 왔었는데, 근데 또 일본인 행세를 왜 하는지도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. 내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막 내 뜻대로 안 굴러온 것 같아. 그래서 인생의 리셋 버튼을 탁 누르고 처음부터 내가 설계한 대로 잘 좀 다시 살아봤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.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냥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, 어쨌든 이봉창 의사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1929년,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. 오사카시 스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. 참 진짜 힘들게 살았네요. 왜 그럴까? 왜 일본인이라고 속일까? 조선인이면 자연히 뭐가 따라와? 차별, 멸시, 그리고 뭐 온갖 억울한 일들, 이런 것들을 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겪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하지만 일본인은 조선인보단 나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일본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. 스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. 그러나 또 역시나 또 그러나가 등장하네요. 뜻대로 안 되나봐요.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. 이 앞 내용하고 반대 내용이네요. 오사카에서 스루하시 부근이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서 조선인들과는 교제라는 건 이제 서로 오고 가고 인사하고 잘 지내고 이런 거,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.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. 자, 이 조카딸이라는 건 형의 딸이에요. 그럼 나한테는 이제 조카이면서 조카 딸인 거죠. 그런데 이 이봉창 의사가 조선에 있을 때 알던 일본인이 있는데 일본으로 이제 복귀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집안일을 시킬 가정부가 필요한데 식모라고 불렀죠. 누구 아는 사람 없냐?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자기 조카딸을 소개를 해줘서 일본으로 같이 넘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이봉창 의사네 집이 원래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. 근데 조카딸마저 일본으로 건너가서 식모살이를 할 만큼,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가정부 일을 해야 할 만큼 집안이 쇠락했다, 몰락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고, 또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. 그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서로 가족이고,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챙겨줘야 되고 삼촌으로서.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일본인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. 근데 알잖아요. 우리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서투른 한국말로 이게 말 걸고 그러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좀 약간 무시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, 자, 이 당시는 더 하겠죠.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. 아니, 돈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좀 서툴다고 물건을 못 사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. 그런데 조선인이니까, 일본 식민 치하의 조선인이니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. 한 번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.
요즘은 비누가 무지하게 그 흔한 물건이라서 잘 안 쓰죠. 여러분들도 뭐 몸 씻을 때는 폼 클렌징이나 뭐 바디 클렌저 이런 거 쓰지, 뭐 오이 비누나 뭐 장미 비누 이런 걸로 안 닦잖아요.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비누가 굉장히 고급 선물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조선 여자, 조선인이라고 하면 일본인보다는 좀 못 살 거라는 생각을 할 거고, 그런 조선 여자가 일본 말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면 저거 훔치러 왔나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. 그래서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. 자, 그러면 조선인이니까 이봉창 의사는 조선말도 잘 알고 일본말도 잘 아니까 통역을 해줘서 오해를 풀어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나는 지금 뭐로 살기로 했어? 일본인으로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선인의 어려움은 내 알 바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. 왜? 일본인 주인은 비누 팔고 조선 여자는 오해를 풀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.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.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속일 수 없었죠. 참으로 서글펐다. 내가 일본인으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저 여자를 도와주면 저 여자도 괜찮고 우리 주인도 괜찮을 텐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?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.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?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죠. 잠깐 눈 감고 있으면 나의 생활은 편해지니까.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그러나 역시 이봉창 의사의 양심의 목소리는 살아있습니다.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.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. 아무리 내가 핍박을 받고 좌절을 겪고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양심의 목소리에 아직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깨달음을 결국은 얻게 됩니다. 하고 여러 번 후회하게 되었다. 참, 이 당시에 조선인으로서 또 일본에서 산다는 것은 이만큼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봉창 의사는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살펴보겠습니다.